거침없는 이지혁 선배님 컴백한 느낌이네요. 맘대로지? 내가 투자할게. 근데 그거 허세 아니야? 사업하는 사람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가자 오빠. 팔짱이 대수야? 선배님. 자꾸 잔소리하지 마세요. 어디가 잔소리야? 왜 자꾸 지적질이야? 야, 지은호. 넌 내가 평생 경멸의 대상일지 몰라도 나한텐 지은호야. 그 돈 안 주면 너 이 집에서 못 살아. 넌 대체 어디 줄이길래 이렇게 뻔뻔하냐? 넌 출처가 어디야? 한순간에 고요가 폭풍처럼 무너졌어요. 지강호가 은호를 향해 쏟아낸 말들은 단순한 동생의 투정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상처와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울부짖음이었어요. 누나가 진짜 누나도 아니면서 내 인생을 다 뺏어갔어. 그 한마디는 은호의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어요. 그녀는 심장이 조여오는 듯 숨을 제대로 쉴 수도 없었어요. 눈물이 목 끝에서 차올라왔지만 어떻게든 참아내려 애썼어요. 그러나 강호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거칠어지고 더 깊은 원망을 드러냈어요. 강호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은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축구를 왜 그만뒀는 줄 알아?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방황하는 줄 알아? 다 너 때문이야.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겨우 10살이었을 때부터 나는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었어. 내가 받아야 할 레슨비, 내가 누려야 할 기회 전부 다 너한테 갔어.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며 이어갔어요. 너는 피아노, 미술, 발레 하고 싶은 건 다 했잖아. 개인 과외까지 붙어서 원하는 건 전부 다 했잖아. 그런데 나는 운동화를 신고 공 하나 들고 뛰고 싶었을 뿐이야. 국가대표가 되고 싶었어. 내 친구 장성우 지금 국대잖아. 걔는 계속 훈련받고 코치에게 인정받고 그래서 결국 국가대표까지 갔어. 그런데 난 너 때문에 내 꿈 다 놓쳤어.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은호의 가슴을 찔렀어요. 은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강호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강호는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쓸 수 있었던 돈, 내 인생에 투자했어야 할 돈 다 내가 가져갔잖아. 너는 내가 친누나도 아니면서 누나인 척하면서 잔소리만 했어. 돈 아껴라, 정신 차려라, 책임져라. 너한테 그런 소리 들을 이유 없어. 네가 뭐라고.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모였지만 강호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술에 취한 듯한 눈빛 속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또다시 외쳤어요. 나 진짜 억울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누가 나한테 이런 인생을 주었어? 은호, 네가 내 인생 망쳤어. 네가 내 인생을 다 가져가 버렸다고. 은호는 그제야 목소리를 떨며 대답했어요. 강호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난 몰랐어.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우리 남매라고 생각하고 살았어. 난 엄마 아빠 딸이고 넌 내 동생이라고 믿었어. 난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그러나 강호는 비웃듯 고개를 저었어요. 가족? 가족이면 뭐해? 넌 내 친누나도 아닌데? 난 진짜 남매도 아닌데?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렇게 내 위에서 굴었어? 난 네가 누나라고 불리는 게 너무 싫었어. 너는 누나가 아니었으니까. 은호의 눈에서는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강호의 울분은 더 거세졌어요. 너는 누나인 척했어. 그게 더 괴로웠어. 내 꿈을 빼앗아 놓고 나를 위하는 척했잖아. 네가 누나인 척할 때마다 난 미칠 것 같았어. 그 순간 은호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어요. 자신이 믿어왔던 가족, 동생의 마음, 그 모든 게 거짓처럼 느껴졌어요. 강호의 울부짖음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수년간 쌓여온 상처의 폭발이었고 가족을 무너뜨리는 파열음이었어요. 은호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정순이의 친딸이 아니라는 걸. 하지만 그 진실을 안고도 묵묵히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왔어요. 엄마라 부르며 매일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고 강호를 친동생처럼 챙기며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어요. 집안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은호는 먼저 나서서 책임을 지려 했고 부족한 살림살이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어요. 그녀에게 가족은 선택이 아니라 지켜야 할 전부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강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 모든 시간을 무너뜨리는 칼날 같았어요. 누나는 내 진짜 누나가 아니잖아. 그 한마디는 은호의 가슴을 단숨에 찔렀어요. 자신이 지켜왔던 가족의 의미, 엄마라 불렀던 사람의 사랑, 동생이라 믿었던 강호와의 시간까지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듯했어요. 그동안 울음을 삼키며 버텨왔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려 했고 목 끝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어요. 하지만 은호는 애써 고개를 숙이며 흔들리는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 했어요. 그날 밤 은호는 카페 불을 모두 끈 뒤 홀 안에 앉아 있었어요. 하루 종일 이어진 강호와의 갈등이 마음속을 헤집고 지나간 탓에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어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온 지혁은 은호의 그런 모습을 보고 순간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는 그녀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단번에 알아차렸어요. 강인하려 애쓰지만 그 속에는 무너져 내릴 듯한 불안과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지혁은 조심스럽게 은호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괜찮아요? 그 질문에는 단순한 안부가 아니라 그녀의 무너진 마음을 꼭 잡아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은호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두 손으로 커피잔을 감싸쥔 채 시선을 피하며 애써 억지 웃음을 지었어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지난 세월 동안 묵혀왔던 상처와 억눌린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 말은 무심히 흘러나온 듯했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참아왔던 고백이었어요. 지역의 가슴은 순간 먹먹해졌어요. 그는 은호를 향해 손을 뻗을까 하다가도 멈췄고 위로의 말을 건네려다가도 목이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손끝만 만지작거리며 그녀 옆에 앉아있는 것, 그것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라고 믿었어요. 그는 말로 위로하는 것보다 묵묵히 곁을 지키는 게 더 진심을 전하는 방법일 거라 생각했어요. 은호는 지역의 그런 침묵에서 오히려 위안을 느꼈어요. 누구도 몰라주는 자신의 고통을 지역만은 묻지 않고 곁에 있어준다는 사실이 마음을 흔들었어요.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지금만큼은 울어도 된다. 적어도 이 사람 앞에서는.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는 많은 말이 오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짧은 질문과 대답, 그리고 길고 무거운 침묵 속에서 오히려 그 어떤 대화보다도 깊은 교감이 피어났어요. 하지만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본 성재의 마음은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카페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은호와 지역의 모습은 단순한 위로의 장면이 아니었어요. 은호가 무너진 순간 가장 먼저 곁에 있어준 사람이 지역이라는 사실이 성재의 가슴을 강하게 파고들었어요. 성재는 누구보다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은호를 향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고 차라리 정면으로 부딪히는 쪽을 선택했어요. 그는 은호 앞에서 장난처럼 웃다가도 진심을 고백할 줄 알았고 때론 무모할 만큼 직설적으로 다가갔어요. 하지만 그날 은호가 기댄 어깨가 자신이 아니라 지역이라는 현실은 뼈아프게 다가왔어요. 마치 자신이 아무리 마음을 드러내도 결국 은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 다른 사람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성재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동시에 단단해졌어요. 이번만큼은 지역에게 뺏기지 않겠다. 그는 스스로에게 강하게 다짐했어요. 단순한 사랑의 경쟁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와 진심을 걸어야 하는 싸움이라고 느꼈어요. 은호 곁에서 웃게 만들 사람은 지역이 아니라 자신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믿기로 했어요. 성재는 그날 이후 마음을 정리했어요.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고.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은호야, 네가 힘들 때 기대고 싶은 사람이 나라는 걸 반드시 보여줄 거야.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야. 내 곁은 내가 지킬 거니까. 그 무렵 고성이의 집에서도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성재와 아버지 박진석이 또다시 충돌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박진석은 차갑게 말했어요. 네가 자유를 원한다? 그건 철부지 같은 소리다. 후계자가 되려면 책임부터 배워라. 성재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단호히 대답했어요. 책임이란 이름으로 제 인생을 올가매지 마세요.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두 사람의 대화는 끝내 고성이의 울분 섞인 외침으로 깨졌어요. 그만해. 가족끼리 밥 한 끼도 못 먹는 거냐? 그러나 그날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은호는 자신이 정순이의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실 하나가 그녀의 삶을 무너뜨리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은호는 더 성실하게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가려 애썼어요. 집안에 힘든 일이 생기면 누구보다 먼저 나섰고 지강호가 방황할 때는 누나로서 늘 다독였어요. 친누나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리를 두기보다 오히려 더 정성을 쏟으며 가족을 지켜내려 했던 거예요. 정순이와의 관계도 그랬어요. 비록 혈연으로 맺어진 모녀는 아니었지만 은호에게 정순이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엄마였어요. 아침마다 건네는 따뜻한 인사, 힘든 날이면 아무 말 없이 끓여주는 된장국 한 그릇, 작은 일에도 은호를 챙겨주는 정순이의 손길은 누구보다 따스했어요. 은호 역시 그런 엄마에게 최선을 다해 효녀가 되고 싶었어요. 때로는 말로 다 하지 못했지만 행동으로 보답하려 애썼고 그 사이 두 사람의 사이는 어느 친모녀보다도 돈독했어요. 그러나 은호의 마음 한켠에는 늘 지울 수 없는 그림자가 남아있었어요. 나는 친딸이 아니지만 왜 이렇게도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까? 그녀는 스스로 다독이며 살아왔지만 그 질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가족에게 헌신했고 더 진심을 다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진심 때문에 강호의 원망과 세상의 편견은 은호를 더욱 아프게 찌르고 있었어요. 그 시각 강호는 술에 취해 길거리를 비틀거리며 헤매고 있었어요. 친구들 앞에서는 큰 소리치며 허세를 부렸지만 정작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어요. 웃음소리 뒤에는 외로움과 분노가 뒤엉켜 있었고 술기운은 오히려 그의 공허함을 더 크게 드러내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는 길 위에서 강호는 혼잣말을 내뱉었어요. 내 인생 왜 이렇게 된 거야? 왜 다 뺏긴 기분이지? 목소리는 점점 떨렸고 눈빛은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어요. 그는 기억 속을 떠올렸어요. 어린 시절 꿈꿨던 운동선수의 길, 누나와 비교당하며 느껴야 했던 열등감, 그리고 늘 자신보다 먼저 선택받는 사람들. 술기운에 삼켜진 기억들은 잔인하게 되살아났고 강호는 벽에 손을 짚으며 휘청였어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나는 왜 늘 남의 그림자일까? 나도 잘할 수 있었잖아.
나도 국가대표 꿈꿀 수 있었잖아. 그런데 왜 나만 멈춰야 했던 거지? 왜 내 차례는 끝까지 오지 않았던 거야? 강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흐린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누나는 몰랐겠지.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버텼는지.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싶었는지. 근데 결국 남은 건 상처뿐이야. 웃음도 꿈도 다 거짓말 같아.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낮게 중얼거렸어요. 나는 왜 태어난 거지? 왜 이렇게 초라해진 거지? 결국 아무것도 아닌 나만 남았잖아.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술 취한 청년의 모습이었지만 가까이서 본다면 누구라도 알 수 있었어요. 그 눈빛 속에는 단순한 취기가 아닌 깊은 절망과 흔들리는 삶의 무게가 담겨 있다는 것을. 강호의 모습은 누가 봐도 위태로웠고 금방이라도 무너져버릴 것처럼 불안했어요. 다음 날 은호는 다시 카페로 나와 일을 시작했어요. 전날 밤의 상처가 아직 가시지 않았지만 그녀는 늘 그랬듯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괜찮아, 난 버틸 수 있어. 그렇게 속으로 되뇌이며 하루를 시작했죠.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손님을 맞이하며 웃어 보이려 했지만 그 미소는 금세 힘을 잃고 말았어요. 밀려드는 주문을 처리하느라 분주히 움직이면서도 그녀의 어깨는 유난히 무거워 보였고 눈빛에는 깊은 피로가 스며 있었어요. 그 무렵 지역은 은호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누구보다 은호의 삶이 얼마나 치열한지 알고 있었어요. 카페 매니저로 하루 종일 손님을 상대하면서도 동시에 두 군데의 인테리어 공사 현장을 오가며 견적을 내고 자재를 확인하고 밤이 되면 다시 설계 도와 씨름하는 은호의 모습. 그렇게 몸을 갈아 넣듯 살아가는 그녀를 바라볼 때마다 지역의 가슴은 먹먹해졌어요. 결국 지역은 커피 한 잔을 내려 그녀 앞으로 다가갔어요. 따뜻한 잔을 은호에게 건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힘들면 기대도 돼요. 순간 은호의 손이 멈췄어요. 그녀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어요. 애써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눈가가 붉게 젖어들고 있었어요. 그때 지나치게 과로한 탓일까? 그녀는 갑자기 코피가 터져 흘러내렸어요. 손님들이 웅성거렸고 은호는 당황스러운 듯 수건으로 급히 얼굴을 가렸어요. 지역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는 누구보다 강해 보이려 애쓰는 은호가 이렇게까지 무너져가는 모습을 처음 본 듯했어요. 이 사람은 왜 늘 혼자 다 짊어지려 하는 걸까? 왜 단 한 번도 기대려 하지 않는 걸까? 지역은 속으로 소리치듯 자책했어요.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가슴 깊은 곳에서 솟구쳤지만 입술은 끝내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저 떨리는 눈빛으로 은호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러나 그 장면을 또다시 성재가 보게 되었어요. 멀리서 지켜보던 성재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얹혀 있었어요. 은호를 걱정하는 마음, 그리고 그녀 곁에서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지역을 향한 질투가 동시에 뒤섞여 있었어요. 그 눈빛은 날카롭게 흔들렸고 성재의 마음속에서는 다시 한번 다짐이 깊게 자리 잡았어요. 은호 곁은 내가 지켜야 한다. 이번만큼은 절대 지역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성재는 결국 지역을 불러 세웠어요. 그동안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말을 쏟아내듯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너 은호 좋아하지? 아니라고 하지 마. 내 눈빛만 봐도 다 알겠어.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지역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잠시 침묵했어요. 성재의 말은 농담이 아니었고 둘 사이의 오랜 우정마저 시험대에 올려놓는 진지한 질문이었어요. 지역은 시선을 피하며 잠시 호흡을 고르더니 결국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 좋아해. 하지만 내가 감히 다가가선 안 되는 사람 같아. 그 말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선배와 후배로 이어진 인연, 은호가 이미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살, 그리고 자신이 괜히 더 큰 상처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지역은 스스로를 억눌러 왔고 그 고백조차 체념에 가까웠어요. 그러나 성재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눈빛에는 질투와 결심이 동시에 번쩍였어요. 그럼 비켜. 난 끝까지 갈 거니까. 이번엔 절대로 물러서지 않아.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한층 더 팽팽해졌어요. 그동안 함께 웃고 함께 걸어온 우정이었지만 은호라는 존재 앞에서 그 우정은 위태롭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성재는 더 이상 친구로서의 지역만 볼 수 없었고 지역 역시 성재 앞에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어요. 두 남자의 눈빛이 부딪히는 순간 서로의 진심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그 눈빛 속에는 아픈 진실과 포기할 수 없는 마음, 그리고 쉽게 풀리지 않을 갈등이 깊게 자리하고 있었어요.